이 차 타면 죽어요. 진짜 죽는다고요. 강남대로 한복판에서 터진 아이의 절규였습니다. 강도연의 손이 차 문손잡이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10살 정도의 여자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얼굴은 새빨갛고 운동화 끈은 풀어져 있었죠. 뭐라고 했니? 정말이에요. 아침에 봤는데 이상한 아저씨들이 그 차에 뭔가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어요. 도연은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분홍 후드티 소매가 찢어져 있고 손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어요. 거짓말하는 아이 같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저씨들,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요. 차 밑에서 뭔가 잘랐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도연의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도연은 벤츠를 다시 봤어요. 검은색 차체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차 밑에서 뭔가 잘났다고? 아저씨, 정말 위험해요. 아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작은 손으로 도연의 팔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도연의 팔뚝까지 시릴 정도였습니다. 얘야, 너 이름이 뭐니? 하늘이요. 하늘이에요. 하늘이라는 이름이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도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늘아, 정확히 뭘 봤니? 아침 일찍이었어요. 엄마가 일 나가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이 차 밑에서 뭔가 만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뭔가 끊는 소리도 났어요. 도연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며칠 전부터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주차장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비서 최태민이 말했죠. 사장님, 혹시 최근에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보안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하는데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하늘아, 잠시만 기다려.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태민아, 나야. 지금 당장 정비팀 불러서 내 차 점검해. 응, 지금 즉시. 10분 후 퓨처테크 정비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무엇 때문에? 차량 하부 점검해봐. 특히 브레이크 쪽. 정비사가 바닥에 누워 차 밑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이는 도연 옆에 서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습니다. 사장님, 정비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브레이크 호스가 완전히 절단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운전했다면 도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하늘이가 없었다면? 만약 그냥 차에 탔다면?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안 먹히는 상황을 상상해 보니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늘아. 도연이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는 어깨를 살짝 으쓱했어요. 말했잖아요. 위험하다고. 고마워, 하늘아. 정말 고마워.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거잖아요. 집이 어디니? 데려다 줄게. 하늘이가 잠시 망설였어요.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안 돼.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도연이 다른 차를 불렀습니다. 회사 차량이 5분 만에 도착했어요. 어디로 갈까? 신림동이에요. 신림동. 서울 남쪽 끝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도연은 조금 놀랐어요. 꽤 먼 곳에서 왔네요. 신림동 어디? 하늘이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차 안에서 도연은 하늘이를 슬쩍 관찰했습니다. 아이는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옆모습이 어딘가 익숙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특히 코끝이 살짝 올라간 모습이요. 어디서 봤을까? 하늘이의 손을 보니 상처가 꽤 많았어요. 무릎에도 반창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늘아, 상처는 어떻게 났니? 그냥 놀다가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가 불편해할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지나니 신림동에 도착했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동네였습니다. 여기에요. 하늘이가 가리킨 곳은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1층은 작은 슈퍼마켓이었고 2층이 주거 공간인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도연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왜 이런 기분이 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늘이가 2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도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도연 오빠? 문 앞에 서 있는 여자.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조금 야위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서연. 도연의 첫사랑이자 10년 전 자신이 버리고 떠난 사람. 서연아. 도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놀라움 다음에 온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뭐하러 왔어?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10년 전 헤어질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하늘이가 엄마와 도연을 번갈아 봤어요. 엄마, 이 아저씨가 나 집까지 데려다 줬어. 차 사고 날 뻔한 거 내가 막아줬거든. 서연의 표정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은 하늘이를 다시 봤어요. 그리고 번개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하늘이의 나이 10살. 자신이 떠난 게 10년 전. 하늘이의 얼굴. 어딘가 익숙했던 이유. 서연을 닮았고 그리고 자신도 닮았어요.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설마 들어가. 어서. 서연이 하늘이를 재빨리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도연을 째려봤습니다. 돌아가. 서연아, 잠깐만. 할 말 없어.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늘이, 혹시 내 딸인가?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늘이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그 또렷한 눈동자, 살짝 올라간 코끝, 말할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버릇까지 모든 게 자신과 닮아 있었거든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도연은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설탐정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 형, 급한 일이 있어. 무슨 일인데? 이서연이라는 사람 조사해줘. 35살, 신림동 거주. 그리고 하늘이라는 10살 딸이 있어. 전화 너머로 키보드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해? 오늘 안에. 도연의 손끝이 떨렸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습니다. 같은 시간 서연은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늘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작은 원룸 주방에서 계란말이를 만들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로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나타났을 때의 그 충격이란 10년 만에 나타나서 뭘 원하는 거야? 서연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늘이가 도연을 만난 것도 차 사고를 막아준 것도 모든 게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엄마, 어제 그 아저씨 누구야? 하늘이가 부스스한 머리로 나오며 물었어요.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근데 왜 그렇게 놀랐어? 엄마 얼굴이 하얘졌는데. 서연은 대답 대신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서연의 마음속으로 10년 전 기억이 밀려왔어요. 2014년 겨울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서 도연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날. 서연아, 미안해. 아버지 일 때문에 급하게 해외로 나가야 해.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며칠 전부터 아버지 회사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었죠.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 한국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그때 도연의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도연아, 지금 당장 공항으로 와. 더 늦으면 안 돼. 도연이 서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기다려줄 수 있어? 꼭 돌아올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일 거라는 걸. 그리고 정말로 그랬습니다. 도연은 그날 이후 연락이 끊겼어요. 도연이 떠나고 한 달 후 서연은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입덧이 시작되고 생리가 멈추고 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였죠. 산부인과에서 초음파를 보던 순간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축하해요. 8주 됐네요. 의사의 밝은 목소리와 달리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연에게 연락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고 이메일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도연의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모두 연락 안 된다는 말뿐이었어요. 혼자서라도 키워야지. 서연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하늘이를 낳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낮에는 청소 일을 하면서 버텨냈어요. 오후 2시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사 끝났어. 김민수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어떻게 나왔어? 이서연 35세. 2014년 12월에 하늘이를 출산했어. 아버지란 애는 미상으로 되어 있고 도연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민수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데? 이 여자 정말 힘들게 살았더라. 밤에는 편의점, 낮에는 청소업체, 최근에는 카페에서 서빙도 하고 하늘이를 위해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도 넣고 있어.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자신이 편안하게 해외에서 사업할 때 서연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네요. 형, 하나만 더 부탁할게. 뭔데? 하늘이라는 아이. DNA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 김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야? 너 정말 그 아이 아버지인 것 같아? 확실히 하고 싶어. 알았어. 근데 아이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게 필요해. 도연은 어제 차 안에서 하늘이가 사용한 티슈를 생각했어요. 다행히 아직 차 안에 있을 거예요. 알았어. 준비할게. 그날 저녁 서연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서빙하면서도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의 놀란 표정, 하늘이를 바라보던 그 시선.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서연의 손이 떨렸어요. 커피잔이 흔들려서 소스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도연이 다시 나타난 순간부터 서연의 세상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서연을 하늘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아빠 없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어제 그 아저씨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 나를 보는 눈빛이. 하늘이는 영리한 아이였어요. 어른들의 표정에서 많은 걸 읽어냈거든요. 하늘아. 서연이 아이 옆에 앉았어요. 아빠는 하늘이가 태어나기 전에 멀리 가셨어. 죽은 거야? 아니야. 그냥 멀리 가신 거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퓨처테크 사무실에서 도연은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어젯밤에 누군가 회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보안팀장 이대호가 긴장한 얼굴로 말했어요. 해킹?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매우 정교한 방법이었어요. 다행히 막아냈지만 도연의 이마에 주름이 생겼습니다. 어제 차량 조작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위협이었어요. CCTV는 확인했어? 네, 하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얼굴도 가리고 있었고요. 도연은 창밖을 봤어요. 누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더 큰 걱정이 머리를 스쳤어요. 혹시 서연과 하늘이도 위험한 건 아닐까? 퓨처테크 42층, 박진우의 사무실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토 씨, 이렇게 직접 오실 필요까지 있었나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앞에 앉은 사토 겐지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일본인이었습니다. 깔끔한 회색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무언가가 흘렀죠. 박 전무 상황이 급박해졌습니다. 사토의 한국어는 유창했어요. 하지만 억양 어딘가에 위협적인 느낌이 묻어났습니다. 어제 강 대표의 차량 작업이 실패했죠? 박진우의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10년간 도연과 함께 회사를 키워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어요. 그 아이 말입니까? 사토가 태블릿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하늘이가 도연의 차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사전에 정보를 흘린 게 아닐까요? 박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어요. 사토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같은 시간 도연은 병원에서 DNA 검사 결과를 받고 있었습니다. 확실합니다. 99.9% 친자 관계가 맞네요. 의사의 말에 도연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동안 자신의 딸이 이 세상에 있었는데 전혀 몰랐다니. 도연은 병원을 나와 차 안에 앉았어요. 핸들을 꽉 잡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머릿속으로 지난 10년이 지나갔어요. 자신은 해외에서 사업을 키우고 성공하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서연은 혼자서 딸을 키우며 밤낮으로 일했던 거네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연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하지?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어떤 말로도 지난 1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서연은 신림동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하나요.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도연이 하늘이를 바라보던 그 눈빛. 뭔가 알아차린 것 같았거든요. 서연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함께 일하는 후배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도 못 잤거든요. 카페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어요. 서연이 고개를 들어보니 어서 오세요. 도연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과 눈이 마주치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만들었어요. 손이 떨려서 컵을 놓칠 뻔했죠. 여기 앉아도 될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님이니까요. 차가운 대답이었어요. 도연이 구석자리에 앉자 서연이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서연아, 서연 씨라고 하세요. 우리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날카로운 말이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요? 10년 전에 떠난 거?
아니면 연락 한 번 없었던 거? 서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하늘이 내 딸이지?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커피잔을 닦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이를 계산해 봤어. 그리고 하늘이가 나를 닮았어. 착각이에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DNA 검사를 했어. 도연의 말에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요? 어제 차 안에서 하늘이가 쓴 티슈. 미안해, 확인하고 싶었어. 서연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결과가 나왔어. 하늘이는 내 딸이야. 그래서 어쩌라고요?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10년 동안 어디 있었는데 이제 와서 아빠 행세하려고요? 서연아. 하늘이 열나서 병원비 없어서 올 때, 분유값 없어서 밤새 편의점에서 일할 때 오빠는 어디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학용품 하나 사주려고 한 달에 10만 원씩 모을 때 하늘이가 우리 아빠는 왜 없어? 라고 물을 때 오빠는 편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정말 몰랐어. 알았다면 뭐? 돌아왔을 거라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서연이 일어섰어요. 이제 와서 나타나서 혼란만 주지 말고 그냥 사라져 주세요. 같은 시간 하늘이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늦어진 이유는 친구와 함께 숙제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서는데 이상한 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SUV였습니다. 하늘이는 걸음을 멈췄어요. 어제 아침에 도연의 차를 조작했던 사람들이 탔던 차와 똑같았거든요. 이상하다. 하늘이가 슬금슬금 다가가려는데 차 문이 열렸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내렸습니다. 저기 있다. 그들이 하늘이를 보며 말했어요. 하늘이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위험하다는 본능이 들었어요. 하늘이는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잡아. 뒤에서 남자들의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이는 골목길을 꺾고 꺾으며 달렸습니다. 다행히 이 동네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한테 가야 해. 하늘이는 서연이 일하는 카페 방향으로 달렸어요. 카페에서 도연과 서연이 대화하고 있을 때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하늘이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하늘아, 왜 이렇게? 서연이 놀라서 일어섰어요. 나쁜 사람들이 나를 쫓아와요. 검은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늘이의 말에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바로 그때 카페 유리창 너머로 검은 SUV가 보였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연아,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야 해. 왜요? 설명할 시간 없어. 하늘이가 위험해. 서연이 하늘이를 꼭 안았어요. 아이가 실제로 떨고 있었습니다. 오빠. 서연이 처음으로 도연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도와주세요. 도연이 재빨리 카페 뒷문을 확인했어요. 이쪽으로. 세 사람이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앞문으로 검은 옷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지? 그들이 카페 안을 둘러봤어요. 도연이 서연과 하늘이를 감싸며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내 차로. 도연의 다른 차가 뒷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세 사람이 차에 타자마자 도연이 급발진했습니다. 오빠, 이게 뭔 일이에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누군가 나를 노리고 있어. 그런데 이제 하늘이까지. 도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뒷좌석에서 하늘이가 말했어요. 아저씨, 혹시 내 아빠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백미러로 하늘이를 봤어요. 그 또렷한 눈빛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그래, 아빠야. 미안해, 늦었어.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기쁨과 슬픔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진짜 아빠구나. 서연도 눈물을 훔쳤어요. 1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만남이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위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도연의 차가 서울 외곽으로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하늘이는 서연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아직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서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안전한 곳이 있어. 일단 거기서 상황을 정리하자. 도연이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따라오는 차는 없어 보였어요. 30분 정도 달려서 도착한 곳은 양평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이었죠. 여기는 회사 임직원 연수원이야. 지금은 비어 있어. 도연이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살폈어요. 적막한 산속이라 누구도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자. 펜션 거실에서 세 사람이 마주 앉았어요. 하늘이는 여전히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낯선 아빠가 어색했거든요. 하늘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아빠가 정말 미안해. 10년 동안 몰랐어. 하늘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왜 몰랐어요? 아빠가 급하게 외국에 가야 했어. 그때 엄마가 하늘이를 가졌다는 걸 몰랐거든.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진짜 내 아빠 맞아요? 응, 맞아.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이라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서연이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하늘아, 너무 놀랐지? 엄마도 놀랐어.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응, 알고 있었어. 하늘이가 도연을 다시 봤어요. 아빠, 이제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과 서연이 말을 잃었어요.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10년간 혼자 키운 딸이 갑자기 아빠를 만난 거잖아요. 기쁘면서도 두려웠어요. 하늘이가 도연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어떡하죠? 하늘아, 그런 건 천천히 생각해보자. 서연이 말했지만 하늘이의 눈빛은 이미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회사가 정말 커요? 응, 꽤 커. 그럼 부자예요? 도연이 웃었어요. 순수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런 편이지. 와, 그럼 이제 엄마가 밤에 일 안 해도 돼요? 하늘이의 말에 서연의 가슴이 찡했어요. 이 아이가 엄마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도연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도연이 서연을 봤어요. 10년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해외로 피해야 한다고 했어. 횡령 혐의가 있었거든.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뉴스에서 봤었거든요. 연락하려고 했어. 하지만 번호도 바뀌고 이메일도 안 되고. 저도 오빠 찾으려고 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하지만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해외까지 가겠어요? 돈도 없었고. 왜 말하지 않았어? 친구들한테라도. 말해서 뭐해요? 오빠는 이미 떠났는데.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오빠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하늘이가 엄마와 아빠를 번갈아 봤어요. 엄마, 울지 마. 하늘이가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도 힘들었을 거야. 그치, 아빠? 도연의 목이 메었어요. 10살 아이가 어른들을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하늘아, 고마워.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힘들 때 도와주는 거예요. 하늘이의 말에 서연과 도연이 서로를 봤어요. 1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좁혀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간 서울에서는 박진우가 사토 겐지와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강 대표가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놓쳤습니까? 사토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아이 때문에 계획이 꼬였어요. 예상보다 영리한 아이더군요. 박진우가 이마를 짚었어요. 그 아이가 뭔가 특별한 건가요? 확인해 보니 강 대표의 딸 같습니다. 사토의 눈이 번뜩였어요. 딸이라고요? 10년 전 연인이 낳은 아이인 것 같아요. 이서연이라는 여자와 함께 있습니다. 흥미롭군요. 사토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가족이 생겼다는 건 약점이 생겼다는 뜻이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진우가 물었어요. 간단합니다. 아이와 여자를 인질로 잡는 거죠. 사토가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는 펜션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습니까? 강 대표 차에 추적 장치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라 원래 회사 보안용이었는데 박진우의 얼굴이 굳었어요. 설마 그걸 이용했다고요? 물론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누가 쓰느냐에 따라 무기도 되고 방패도 되죠. 사토가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펜션에서 도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뭔가 이상해. 왜요? 서연이 물었어요. 너무 쉽게 따돌린 것 같아. 그들이 이렇게 포기할 리 없는데. 도연이 창밖을 봤어요. 조용한 산속이었지만 뭔가 불안했습니다. 혹시 추적당한 건 아닐까? 도연이 차를 확인하러 나갔어요. 차량 곳곳을 살펴보니 있었습니다. 작은 GPS 추적 장치가 범퍼 안쪽에 붙어 있었어요. 젠장. 도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도연이 급하게 펜션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서연아, 하늘아,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왜요? 추적당했어. 빨리. 서연이 하늘이 손을 잡고 일어났어요. 바로 그때 펜션 입구로 검은 차 2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늦었다. 도연이 이를 악물었어요.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내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토 겐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 대표님, 사토가 확성기로 소리쳤어요. 나와서 대화합시다. 피할 곳은 없습니다. 펜션 안에서 3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괜찮아. 아빠가 지켜줄게. 도연이 하늘이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딸을 품에 안은 순간이었습니다. 강 대표님, 10분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들어갑니다. 사토의 목소리가 더 가까워졌어요. 서연이 도연을 봤어요. 오빠, 어떡해요? 도연이 펜션 뒷문을 확인했어요. 산으로 연결된 길이 있었습니다. 저쪽으로 도망가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3사람이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도연이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내 가족을 지켜야 해. 하늘이의 작은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이 손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거든요. 캄캄한 산속을 3사람이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2사람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무서웠지만 신기하기도 했거든요. 처음으로 아빠, 엄마와 함께 걷고 있는 거잖아요. 아빠, 저 사람들이 왜 우리를 쫓아와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회사에 있는 기술을 가져가려고 해. 도연이 최대한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그냥 주면 안 돼요? 안 돼. 그 기술로 나쁜 일을 할 수도 있거든.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기 불빛이 보여요. 서연이 앞쪽을 가리켰어요. 산속에 작은 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일단 저기서 쉬자. 빈 산장에 들어가니 오래된 냄새가 났어요. 도연이 손전등으로 주변을 비춰보니 최소한의 가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숨어 있자. 서연이 하늘이를 소파에 앉혔어요. 아이가 많이 지쳤는지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늘아, 조금 자도 돼. 엄마, 아빠는 어디 가요? 하늘이가 불안해했어요. 안 가. 여기 있어. 도연이 하늘이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딸과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보니까 신기했어요. 아빠, 응? 정말 안 떠날 거죠? 하늘이의 질문에 도연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절대 안 떠나. 약속해. 하늘이가 안심한 듯 눈을 감았어요. 하늘이가 잠든 후 도연과 서연이 조용히 밖으로 나왔어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이었습니다. 서연아, 오빠, 10년 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미안해. 어떤 말로도 부족하지만 이제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늘이가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고생 많이 했지? 많이 했죠.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하늘이 때문에 버틸 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있었으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지킬게. 하늘이도 너도. 오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편 펜션에서 사토 겐지가 박진우에게 묻고 있었어요. 박전무, 왜 배신하는 겁니까? 배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에 쓴맛이 배어 있었어요. 10년 전 강도연이 해외에 있을 때 회사를 일으킨 건 저예요. 밤낮 없이 일해서 퓨처테크를 키웠어요. 사토가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연이 돌아오자마자 모든 걸 가져갔어요. 대표 자리도 인정도 심지어 성과까지 다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복수하려는 겁니까?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받으려는 거예요. 박진우의 눈에 오랜 원한이 서려 있었어요. 하지만 가족까지 해치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가족? 박진우가 비웃었어요. 10년 동안 가족이 있는 줄도 몰랐던 사람이 무슨 가족을 말하는 거죠? 새벽이 되자 사토의 부하들이 산속 수색을 시작했어요. 흔적을 따라가세요. 전문적인 추적팀이었습니다. 야간 투시경과 열감지기까지 동원했어요. 산장에서 도연이 깨어났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서연아, 일어나. 왜요? 뭔가 오고 있어. 도연이 창문으로 멀리 보니 불빛들이 산을 훑고 있었어요. 젠장, 벌써 찾아왔어. 하늘이 깨워요. 서연이 급하게 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하늘아, 일어나야 해. 엄마. 하늘이가 부스스하게 일어났어요. 또 도망가야 해? 미안해. 도망가면서 도연이 생각했어요. 계속 도망갈 수만은 없어. 그때 하늘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기 동굴이 있어요. 하늘이가 가리킨 곳에 작은 동굴이 보였어요. 거기 숨을까요? 아니야, 그보다는. 도연에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서연아, 하늘이랑 저 동굴에 숨어 있어. 오빠는? 내가 따로 움직일게. 그들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려고. 위험해요. 서연이 걱정했어요. 괜찮아. 난 혼자가 더 빨라. 도연이 하늘이를 안았어요. 하늘아,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엄마랑 함께 있고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돼. 아빠는 어디 가요? 금방 돌아올게. 약속했잖아. 절대 떠나지 않는다고. 도연이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일부러 소음을 내면서요. 저쪽에서 소리가 나요. 추격팀이 도연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동굴에 숨은 서연과 하늘이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괜찮을까요? 하늘이가 속삭였어요. 괜찮을 거야. 아빠는 강한 사람이거든. 서연도 걱정됐지만 하늘이 앞에서는 의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하늘아, 10년 전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는 거 맞죠?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서연의 뺨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아? 엄마가 아빠 볼 때 눈빛이 달라져요. 도연이 추격팀을 산 깊숙한 곳으로 유인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함정을 작동시켰습니다. 추격팀 중 한 명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다른 팀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도연이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도망쳤습니다. 놓쳤다. 바보들. 어떻게 한 명을 못 잡아. 사토가 무전기로 소리쳤어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서연과 하늘이가 있는 동굴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 하늘이가 도연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안겼어요.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서연이 도연을 걱정스럽게 살펴봤어요. 괜찮아.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어. 도연이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계속 도망갈 수는 없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어떻게요? 그들의 정체를 폭로해야 해. 그리고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도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태민이한테 연락해야겠어. 비서실장 최태민은 도연이 가장 믿는 사람 중 하나였거든요. 태민아, 나야. 사장님, 어디 계세요? 걱정했어요. 지금 설명할 시간 없고 긴급히 도움이 필요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진우와 사토 겐지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을까? 녹음이라고요? 그들이 내 기술을 훔치려는 증거가 필요해. 그리고 내 가족을 위협하는 것도.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그리고 태민아. 네. 언론에 알릴 준비도 해도. 이 일이 터지면 큰 뉴스가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도연이 서연과 하늘이를 봤어요. 이제 반격할 시간이야.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 나도 도울게요. 하늘아, 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싸우는 거예요. 도연과 서연이 서로를 봤어요. 10살 딸이 이렇게 용감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 우리가 가족이니까 함께 해보자. 동굴 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긴 밤이 지나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습니다. 도연은 10년 만에 찾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오전 8시 최태민이 퓨처테크 사무실에 혼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한 거였습니다. 도연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였죠. 박진우 전무 사무실에 도청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태민이 혼자 중얼거렸어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은 도연을 5년간 보좌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보안 시스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청소 시간을 이용하자. 태민이 청소용품을 들고 박진우 사무실로 향했어요. 다행히 아직 아무도 출근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책상 밑에 작은 녹음 장치를 붙였어요. 그리고 화분 뒤에도 하나 더 설치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 산속 동굴에서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빠,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요. 뭔데? 도연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그 나쁜 사람들이 아빠를 찾고 있잖아요. 맞아. 그럼 내가 미끼가 될게요. 안 돼. 서연과 도연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왜 안 돼요? 나를 잡으려고 하면 아빠가 그들을 잡을 수 있잖아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10살이지만 정말 영리한 아이였거든요. 하늘아, 너무 위험해. 서연이 걱정했어요. 엄마, 난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줄 거니까. 하늘이가 도연을 믿는 눈빛으로 봤어요. 도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겨우 만난 딸이 자신을 이렇게 믿어주다니. 하늘이 말이 틀리지 않아. 도연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오빠, 설마 정말로. 아니야, 하늘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도연이 계획을 설명했어요. 하늘이가 안전한 곳에서 목소리만 내는 거야. 그들이 하늘이를 찾아오면 우리가 그 순간을 이용해서 증거를 잡는 거지. 어떻게요? 휴대폰으로 그들의 대화를 녹화하는 거야. 협박하는 모습, 위협하는 모습 모두 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나도 도와줄게요. 서연아, 10년 동안 혼자 버텼는데 이제는 오빠랑 함께 할 수 있잖아요. 서연의 눈에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퓨처테크에서 박진우가 사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산이 너무 넓어서. 하지만 곧 찾을 겁니다. 빨리 해주세요. 회사에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다른 임원들이 박진우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어요. 도연이 실종된 후 너무 침착했거든요. 오늘 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사토가 약속했어요. 그 아이와 여자만 잡으면 강도연은 무릎 꿇을 겁니다. 박진우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우는 몰랐어요. 자신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걸. 오후 2시 하늘이가 산속 높은 곳에서 소리쳤어요. 엄마,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하늘이의 연기가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멀리서 추격팀들이 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달려왔어요. 저쪽이다. 빨리 잡아. 하지만 하늘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한 후였어요. 도연이 미리 피할 길을 다 계획해뒀거든요. 어디 갔지? 추격팀들이 당황하는 사이 서연이 다른 곳에서 목소리를 냈어요. 하늘아, 엄마 여기 있어. 소란이 계속되자 사토 겐지가 직접 산으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계속 놀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토가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어요. 강도연, 더 이상 숨지 마시고 나오시오. 산의 사토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당신의 딸과 그 여자를 해치고 싶지 않습니다. 도연이 나무 뒤에 숨어서 사토를 지켜봤어요.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숨어 있으면 어쩔 수 없죠. 사토가 권총을 꺼내 들었어요. 10분 드리겠습니다. 안 나오시면 수색을 시작합니다. 완벽한 협박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만. 도연이 나무 뒤에서 나타났어요. 여기 있습니다. 사토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현명한 선택이군요. 딸과 여자는 어디 있습니까? 안전한 곳에 있어요. 당신들이 해칠 수 없는 곳에. 그럼 불러오시죠. 사토가 권총을 겨눴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끝낼 수밖에 없겠네요. 도연이 손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부르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토의 모든 말과 행동이 녹화되고 있었거든요. 서연아, 하늘아, 나와. 도연이 소리쳤어요. 잠시 후 서연과 하늘이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연의 손에 휴대폰이 있었고 계속 녹화 중이었어요. 어머니와 딸이군요. 반갑습니다. 사토가 인사했어요. 이제 함께 가시죠. 할 일이 많습니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서연이 물었어요. 회사로 갑니다. 강 대표가 우리에게 기술을 넘겨주는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거든요. 만약 거부하면?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가족이 위험하니까요. 사토의 말이 끝나자 하늘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저씨, 나쁜 사람이네요. 조용히 해, 꼬마야. 우리 아빠는 절대 나쁜 사람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이의 용감한 모습에 도연의 가슴이 뿌듯했어요. 같은 시간 퓨처테크에서 태민이 녹음된 내용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박진우와 사토의 대화가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기술 탈취 계획, 도연 제거, 완벽한 증거다. 태민이 흥분했어요. 즉시 경찰과 언론에 연락했습니다. 긴급 제보가 있습니다. 퓨처테크에서 내부자에 의한 기술 탈취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산에서 사토의 부하들이 세 사람을 차로 데려가려고 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지? 사토가 당황했어요. 경찰차 2대가 산길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경찰이다. 사토의 부하들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알았지? 사토가 당황하는 사이 도연이 재빨리 하늘이와 서연을 보호했어요. 엎드려. 총소리가 났어요. 사토가 하늘에 경고 사격을 한 거였습니다. 움직이지 마. 경찰이 와도 우리한테는 인질이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경찰들이 포위를 완성했거든요.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세요. 확성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사토가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절대 안 돼. 여기서 끝낼 수는 없어. 그런데 그때 하늘이가 용감하게 말했어요. 아저씨들은 이미 졌어요. 우리가 다 녹화했거든요. 하늘이가 엄마의 휴대폰을 가리켰어요. 사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모든 게 녹화되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 꼬마가.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경찰들이 사토와 그의 부하들을 체포했습니다. 도연이 하늘이와 서연을 꼭 안았어요.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가족이 함께 이겨낸 첫 번째 큰 시련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도연과 서연, 하늘이가 진술을 마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형사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휴대폰 영상과 녹음 파일 덕분에 증거가 완벽합니다. 하늘이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며 물었어요. 아저씨, 그 나쁜 사람들 감옥에 가는 거죠? 그럼 오랫동안 못 나올 거야. 김 형사가 하늘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네가 정말 용감했어.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어. 하늘이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나도 어른들 도움이 됐구나. 도연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10살에 이런 용기를 보이다니. 우리 하늘이가 진짜 대단해. 퓨처테크에서 박진우가 사무실에 앉아 있을 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박진우 씨, 기업 기밀 유출과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박진우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당신의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박진우가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도청당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저는 억울합니다. 강요당한 거예요. 그런 말씀은 법정에서 하세요. 박진우가 수갑을 차고 끌려갔어요. 10년간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믿을 수 없어. 박 전무가 배신자였다니. 회사 전체가 충격에 빠졌어요.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뤘어요. 퓨처테크 내부자와 일본 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발각됐습니다.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10살 어린이의 용감한 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은 TV 화면에 하늘이의 모습이 나왔어요.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요. 집에서 이 뉴스를 보던 하늘이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엄마, 아빠, 내가 뉴스에 나왔어. 서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가 유명해졌네. 도연도 뿌듯했어요. 딸이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했다니. 하늘아, 정말 자랑스러워. 다음 날 퓨처테크에서 긴급 임원 회의가 열렸어요. 박진우 전무의 배신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보안 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구축하고 모든 기술 자료를 재점검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번 일로 피해를 본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회사 이미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분명히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운영하겠어요. 도연의 진정성이 임원들에게 전해졌어요. 일주일 후 하늘이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울 강남의 아파트였습니다. 하늘이 방도 따로 있었고 예쁜 책상과 침대도 있었어요. 와, 정말 내 방이야? 하늘이가 신나게 방을 둘러봤어요. 그럼 하늘이 방이지. 도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아빠, 응? 엄마랑 아빠는 같은 방 쓰는 거야? 갑작스러운 질문에 도연과 서연이 당황했어요. 하늘아, 그건 아직 어른들도 적응이 필요해. 서연이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했어요.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천천히 하는 거구나. 서연은 더 이상 여러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도연이 제안했거든요. 서연아, 퓨처테크에서 일해볼래? 내가 관리 업무를 맡아줬으면 해. 네가 꼼꼼한 성격이니까 잘할 것 같아. 서연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는 대학도 졸업 못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10년 동안 혼자서 하늘이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걸 배웠겠어? 도연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럼 해볼게요. 좋아. 월요일부터 출근해. 서연이 수줍게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주말 세 사람이 한강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하늘이가 자전거를 타고 앞서 달렸어요. 아빠, 엄마, 빨리 와요. 도연과 서연이 나란히 걸으며 따라갔어요. 오빠,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서연이 감회 깊게 말했어요. 나도 꿈만 같아. 하늘이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보니까 10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는데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똑똑해서 그래. 도연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때 하늘이가 뒤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아빠, 엄마, 손잡고 와요. 서연의 뺨이 빨개졌어요. 하늘이가 보고 있어. 그냥 잡자. 도연이 서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퓨처테크는 이번 사건 이후 오히려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회사로 거듭났어요. 기업 윤리 강화, 투명 경영, 언론들이 퓨처테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그리고 도연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도연이 발표했어요. 제 딸도 한때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늘이가 아빠를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교도소에서 박진우가 면회온 변호사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정말 후회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강도현과 10년을 함께 일했는데 질투심 때문에 이런 짓을 하다니. 지금이라도 뉘우치시는 거 다행입니다. 변호사가 위로했어요. 재판에서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것만이 도리입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저녁
집에서 하늘이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하늘아, 무슨 숙제야? 도연이 물었어요. 장래희망 쓰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 하늘이가 공책을 보여줬어요. 나의 꿈은 아빠처럼 좋은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도연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하늘아, 그리고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요. 서연도 감동했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아빠, 엄마 사랑해요. 하늘이가 두 사람을 안았어요. 도연과 서연도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 이제 정말 완전해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행복과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사건이 해결되고 한 달 후 퓨처테크의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사장님, 실리콘밸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민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구글과 애플에서 우리 AI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도연의 눈이 반짝였어요. 꿈에 그리던 기회였거든요. 정말이야? 네, 이번 주 안에 미국으로 오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협상을 하자고요. 도연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최소 2주, 길면 한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도연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아빠가 미국에 가야 할 것 같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얼마나 오래요? 한 달 정도. 회사에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 하늘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아빠, 또 떠나는 거예요? 그 말에 도연의 가슴이 찔렸어요. 하늘아, 이번엔 달라. 꼭 돌아올 거고 매일 연락할 거야. 1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서연아, 또 사업이 우선이에요? 가족보다? 공기가 차갑게 식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잠들지 못했어요. 10년 전의 기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도연이 잠깐만이라고 하고 떠났다가 10년을 돌아오지 않았던 그때. 또 그런 건 아니겠지? 머리로는 이해했어요. 회사의 중요한 기회라는 것도,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도.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빠. 서연이 도연을 깨웠어요. 응? 왜? 정말 돌아올 거죠? 도연이 서연을 안았어요. 바보야. 이제 우리가 가족인데 어디 가겠어? 하지만 10년 전에도 그때와는 달라. 이제 난 하늘이 아빠고 너희. 도연이 말을 못 마쳤어요. 아직 서연에게 정식으로 고백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학교에서 하늘이는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하늘아, 무슨 일 있어? 친구 민지가 물었어요. 아빠가 또 멀리 간대. 또? 응. 10년 전에도 그랬거든. 그때는 안 돌아왔어.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번에는 돌아올 거야. 아빠가 하늘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민지가 위로했지만 하늘이의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하늘이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늘아, 저녁 먹자. 서연이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회사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사장님, 큰일입니다. 태민이 급하게 들어왔어요. 차이나테크에서 우리와 똑같은 기술을 발표했어요. 뭐라고?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 기술인데. 박진우가 넘겨준 것 같습니다. 체포되기 전에 이미.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럼 미국 진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우리가 원조라는 걸 증명해야 해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어요. 서연은 퓨처테크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적응했습니다. 서연 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동료들이 인정해줬어요. 관리 업무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건 처음이에요. 서연이 뿌듯했어요. 자신도 무언가 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도연이 미국에 가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사장님이 가시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시로 제가 맡을 예정입니다. 태민이 대답했어요. 서연이 걱정됐어요. 회사도 가족도. 도연은 사무실에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야 할까? 사업적으로는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였어요. 하지만 가족을 생각하면 망설여졌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딸, 다시 만난 서연. 이제 막 가족이 되어가는 시점에 또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하늘이가 들어왔어요. 아빠, 하늘아, 어떻게 여기까지? 엄마가 회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왔어요. 하늘이가 도연 무릎에 앉았어요. 아빠, 정말 가야 돼요? 하늘아, 무서워요. 하늘이의 솔직한 말에 도연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진솔하게 대화했어요. 아빠, 솔직히 말해줘요. 하늘이가 어른스럽게 말했어요. 이 기회가 정말 중요해요? 응, 정말 중요해. 우리 회사가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는 기회야. 그럼 가야 돼요? 도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가고 싶어. 하지만 너희가 더 중요해.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 10년 전에는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이번에는 선택할 수 있어. 그리고 난 가족을 선택하고 싶어. 하늘이가 아빠를 안았어요. 아빠, 저는 아빠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하늘아, 대신 약속해요. 꼭 돌아온다고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오빠 가세요. 서연아, 대신 조건이 있어요. 서연의 눈이 결연했어요. 매일 화상 통화하기. 하늘이랑 저녁 시간에는 꼭. 그거야 당연하지. 그리고 한 달 이내에 꼭 돌아오기. 약속할게. 마지막으로. 서연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돌아와서는 우리 결혼해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아, 10년을 기다렸는데 더 기다릴 이유는 없잖아요. 하늘이가 박수를 쳤어요. 와, 엄마 아빠 결혼하는 거예요? 다음 날 도연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공항에서 서연과 하늘이가 배웅했습니다. 아빠 화이팅! 하늘이가 응원했어요. 성공하고 꼭 돌아와요. 서연도 격려해줬어요. 고마워.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비행기 창문으로 서연과 하늘이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어요. 도연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성공하고 돌아오겠어.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도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기다려주는 가족이 있었거든요. 그 사실만으로도 도연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3주 후 도연이 실리콘밸리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서연아, 대박이야. 목소리에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구글이랑 계약 성사됐어.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서연과 하늘이가 화상통화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진짜요? 아빠 최고예요. 하늘이가 방방 뛰었어요. 오빠 정말 축하해요. 서연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도연이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돌아와요? 내일 비행기 타. 약속했잖아. 한 달 안에 돌아온다고.
도연의 말에 하늘이가 손바닥을 마주쳤어요. 와, 아빠가 약속을 지켰어요. 인천공항에 도연이 나타났을 때 서연과 하늘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아빠, 하늘이가 도연의 목에 매달렸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도연이 딸을 꼭 안고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오빠, 정말 돌아왔구나.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바보야, 당연히 돌아오지. 이제 우리가 가족인데. 공항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가족의 재회만큼 아름다운 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오빠, 응? 결혼 얘기는 진짜였어요? 서연이 수줍게 물었어요. 도연이 웃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당연히 진짜지. 공항 로비 한가운데서 도연이 무릎을 꿇었어요. 이서연 씨.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지켜봤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바보같이 떠났지만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나랑 결혼해 줄래? 하늘이랑 함께 진짜 가족이 되자. 반지 상자를 열자 예쁜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어요. 네. 서연이 대답하기도 전에 하늘이가 먼저 소리쳤어요. 엄마, 빨리 내라고 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결혼해요. 서연이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공항 로비에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퓨처테크는 구글과의 계약 덕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장님, 직원을 100명 더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태민이 바쁘게 보고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지사도 설립해야 하고요. 좋아, 그런데 무리하지는 말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연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예전의 도연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가족과의 균형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한 달 후 결혼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엄마, 드레스 너무 예뻐요. 하늘이가 서연의 웨딩드레스를 보며 감탄했어요. 하늘이도 예쁜 드레스 입어야지. 우리 들러리 해줄 거지? 네, 꼭 할게요. 하늘이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도연이 들어와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예쁜 여자들이네. 아빠, 신랑은 신부 못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그럼 내가 나갈게. 도연이 웃으며 나가려다가 돌아서서 말했어요. 서연아, 사랑해. 서연의 뺨이 빨개졌어요. 결혼식장은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하늘이가 꽃잎을 뿌리며 앞서 걸어갔고 그 뒤로 서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꿈 같은 순간이었거든요. 1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떠났지만 도연이 결혼 서약에서 말했어요.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 서연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오빠가 떠났을 때는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도 필요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성숙해졌으니까요. 하늘이가 뒤에서 감동이에요. 라고 소리쳐서 하객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세 사람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함께 아침을 먹고 도연과 서연은 회사에 가고 하늘이는 학교에 가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요? 저녁 식탁에서 하늘이가 물었어요. 새로운 기술 개발 회의 했어. 하늘이도 나중에 개발자 될래? 저는 아빠처럼 착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착한 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요. 저처럼 아빠 없이 자라는 아이들 말이에요. 하늘이의 말에 도연과 서연이 감동했어요. 그럼 우리가 만든 재단에서 일할래? 재단이요? 도연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하늘이 재단이야.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 1년 후
하늘이 재단은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지금까지 1000명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발표회에서 서연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그중 50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30명이 좋은 직장을 구했어요. 하늘이가 무대에 올라와서 말했어요. 저도 도움받은 아이였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관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힘든 아이들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저처럼 행복한 날이 올 거예요. 12살이 된 하늘이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세 사람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오늘 하늘이 정말 멋있었어. 도연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하늘이 덕분에 우리가 가족이 됐으니까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우리는 원래 가족이었어. 다만 떨어져 있었을 뿐이지. 서연이 두 사람을 안았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네. 도연이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요. 서연이 도연의 어깨에 기댔어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하늘이가 물었어요.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큰 사랑을 나누며 계속될 거였거든요. 진정한 가족의 힘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